자, 이번 시간 우리 고려가요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고려가요 작품 보기 전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가요랑 향가했잖아. 고려가요의 어떤 장르적 특징을 먼저 보면 저기 앞에 페이지 잠깐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은 첫 번째 평민의 노래다. 중요합니다. 평민의 노래다. 두 번째는 분연체다. 분연체가 뭐냐면 연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로 삼음보다. 이거 삼음보 외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후렴구가 있다. 자, 후렴구의 기능이 중요한데 후렴구의 기능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다. 후렴구의 기능은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은 리듬감이지. 자, 두 번째는 뭐냐? 분연의 기능이다. 자, 분연의 기능. 그게 뭐냐면 후렴구가 나오면 1연이 끝나고 또 후렴구가 나오면 2연이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의 기능 세 번째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 관련이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특징 세 가지 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민의 노래니까 주로 주제가 사랑과 이별, 그 다음 민중의 삶, 부모에 대해 사랑 이런 건다. 어쨌든 평민의 노래다. 그 다음에 분연체다. 삼음보다 후렴구가 있다. 이거 네 개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고려가요에서 가장 유행하는 작품. 유명하지 이건? 가시리한 작품인데 우리가 가시리를 앞에서 고려가요의 우리가 일반적 특징 삼음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떻게 자를까? 가시리 있고 나는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 나는은 여음이라 그래. 여음은 해석하지 않아. 즉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석 안 해. 그럼 내용상 삼음보는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읽습니다. 어쨌든 3음보 이렇게 해결했고 내용을 한번 해석하면 가실 겁니까? 아랫줄 생략된 단어 나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이지.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어?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가 나왔지. 후렴구. 근데 아까 선생님이 후렴구의 특징 운율을 형성하고 분연의 기능이다. 이 후렴구가 나와서 1년이 끝난 거지. 그 다음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근데 내용과 관련이 없어도 너무 반대지.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지금 이별의 상황을 던졌는데 세 번째 줄에서 요게 눈에 거슬려. 태평성대. 아무래도 태평성대는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다 이런 뜻인데 야, 이별의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후렴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가요는 평민의 노래라 그랬지. 그리고 고려시대는 훈민정음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글로 남아있을까?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를 통해서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려짐. 궁중에서 불려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의 후렴구의 역할은 궁중에서 고려가요가 불려졌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용상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별의 상황이고 그 다음 2연 가볼까? 날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이거죠. 자, 3년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내가 님을 잡았다고 서운해서 안 올까봐 님이 안 돌아올까봐 마지막 년 서러하며 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러하며 임을 보낼 테니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별의 상황에서 여자의 태도가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 주제고요. 태도는 소극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서운할까봐 안 잡잖아.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시리 했는데 가시리와 같은 주제 하지만 화자의 태도가 다른 서경묘곡 작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질가도 여음이라서 해석 안 합니다. 서경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다시 평양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지만 위 두러러르션 이거는 후렴구니까 해석 안 합니다. 자, 닭꼰대 내가 털을 닦으며 살아온 작은 서울을 더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만
나는 내가 털을 닦아 살아온 이곳을 더 좋아한다. 이곳은 뭐 소시원경 작은 서울이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송도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임으론 이별할 바에야 여임으론 이별할 바에야 질삼배 줄쳐. 길쌈을 버리고라도 자 길쌈인데 길쌈은 뭐냐 여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바느질 뜨개질이야. 이거에서 화자가 여자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길쌈을 버리고라도 괴실한 뒤 나를 괴실한 뒤 사랑해 준다면 괴실한 뒤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울어곰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별의 상황이고 화자는 어때요? 님이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내가 울면서 끝까지 따르겠다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앞에 가시리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면 서경별곡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여기까지 1년 내용 이해되니? 1년은 그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첫 번째,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더 사랑한다. 이거죠. 왜요? 임과 함께 사랑을 했던 곳이니까 이런 뜻이 있겠지? 두 번째, 이별할 바에야 님이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내가 하고 있는 길쌈을 버리고라도 임을 따라가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그 다음에 2년을 해석하기 전에 3년부터 해석할게요.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자, 이 대동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미 이제 나를 떠나는 장소, 이별의 장소야. 그래서 이제 내가 대동강까지 따라갔어. 대동강에서 이미 배를 탈 텐데 저 배만 없었으면 이미 떠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 뱃사공 이제부터 욕합니다.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었냐 이 사공아 사공아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다 배를 내었냐 이놈아 이거지. 내 가시는 사공의 아내야. 사공아 너의 아내가 럼난디 다른 남자와 지금 바람 피는 줄 몰라서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열배 그 배에다가 연진다 태우다 우리 님을 태웠냐 이 사공아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공 너무 없었어도 이미 안 떠났을 텐데 왜 괜히 거기다 배를 놨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네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 바람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냥 뭐 하는 거야? 막 모함하는 거지. 빨리 가라.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 대신 사공을 원망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임은 대동강 건너가면 건너편에는 고질은 곧 플러스 을입니다. 플라워 대동강 건너편은 꽃 이꼴 다른 여자가 되는 거야. 임은 대동강 건너가면 건너편에는 다른 여자를 배 타고 가면 꺾을 겁니다. 즉 다른 여자를 만날 겁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까지 해서 마지막 부분 3년은 앞에는 사공에 대한 원망 그 다음 뒤에는 다른 여자를 분명히 만날 임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키워드는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고은 다른 여자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서경별곡은 내용상 1년과 3년이 핵심이고 2년은 사실 서경별곡에 없어도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부분인데 그냥 갖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냥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긴 끈이 구슬에 묶여있는 끈이 그 긴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쉽게 안 끊어진다 이 뜻이야. 서리법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죠. 한마디로 구슬이 즉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목걸이의 줄이 쉽게 끊어지진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즈문해는 천년이에요. 임과 헤어져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믿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임에 대한 사랑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줄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 요거 두 줄 묶으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대꾸죠. 대꾸법이죠. 리듬이 똑같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대구법이죠. 그 다음 서리법 있고요. 그 다음 반복도 있죠. 구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연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뒤에 배울 정석가에도 이 부분이 있거든. 그때는 해석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정석가도 있듯이 고려시대 때 그냥 사랑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관련된 시에 그냥 집어넣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은 1년과 3년만 하면 됩니다.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여자의 태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작품 가보도록 합시다. 350입니다. 세 번째 작품 350. 사는 생각할 사, 모는 엄마모, 엄마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란 뜻인데요. 어렵지는 않은 작품입니다. 가보면요. 호미도 칼날이 있지만 나처럼 들리는 없습니다. 나처럼 잘 들진 않는데 그러면 호미 별로 안 좋은 거지? 뭐가 더 좋은 거야? 낫이 더 좋은 거죠. 그지? 호미도 뭐가 있지만 호미도 칼날이 있지만 뭐처럼 잘 들진 않는다. 나처럼 잘 들진 않는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어이여신 말하는 부모님이지만 아버님 세모 어머님같이 날 괴실히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 이거지. 아버지보다 아이고 님들아 어머님같이 날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낫을 어머님의 그 다음에 호미를 아버님에게 비유해서 어머님의 사랑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머니의 사랑 예차인 되고요. 다음 상정 갑니다. 상정 볼까요? 덜커덩 이건 뭡니까? 덜커덩 우리 의성어지 소리를 전 거니까 덜커덩 방아를 찧어서 게으른 밥 거친 밥을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께 바치고 남으면 그때 내가 먹겠다. 즉 일해서 밥을 지어서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겠다 해서 효도하자. 이렇게 주제. 사실 이 두 작품은 그냥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청산별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지. 이거는 뭐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때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될 작품이고 고려가요에서 가시리 서경별곡과 함께 진짜 고려가요를 대표하는 진짜 우리 어른들도 다 아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알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청산별 해석하면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이게 사문보예요.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래서 1년의 키워드는 청산입니다. 한마디 뭐야? 자, 살겠다 살겠다 청산에 살겠다. 머루 달래 먹고 청산에 살겠다. 그럼 도대체 청산은 뭐냐라고 하면 도피처 아니면 이상야입니다. 그래서 청산별곡은 각 연마다 주제가 다른데 1년의 주제는요. 자, 1년의 주제는 결국 내가 청산을 동경하는 거죠. 청산을 동경합니다. 동경 뭐야? 청산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2연 갑니다. 그래서 얘가 드디어 청산에 갔어요. 이렇게 청산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청산에 갔는데 볼까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자, 청산에서 새 한 마리랑 친구가 된 거야. 새랑. 근데 새가 운대. 널 나와 너보다 고민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자, 나도 어때요? 청산까지 왔는데도 오고 싶어서 왔는데 슬퍼. 근데 새도 우니까 새도 슬퍼. 근데 얘들아 새가 기쁜지 슬픈지 어떻게 아니? 그지? 내가 슬프니까 새가 슬프게 보이는 거겠지? 우리 이거 뭐라 그래? 감정이입. 그래서 이연의 주제는 뭡니까? 청산에 와서도 슬프다. 그래서 주제는 삶의 슬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연의 주제는 삶의 슬픔. 자, 3년 볼까요? 가던 새 본다. 원래 본다에서 이 니은다가 원래는 뭐 의문형인데 그냥 평생 갈게요. 날아가는 새 본다. 아까 그 새 요새. 물 아래 세모. 속새로 날아가는 새 본다. 뭐 들고 갈까요? 익 묻은 장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새로 가던 새 본다. 야, 유일한 그 청산의 친구인 새가 어디로 가버려요? 속새, 물 아래라는 속새로 가죠. 나는 어디서 왔는데? 나는 속새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지? 나는 속새에서 이렇게 청산을 왔는데 오히려 유일한 내 친구인 새는 속새로 가네. 갑자기 나도 뭐 하고 싶어? 어차피 청산에 와서도 기쁘지 않고 이렇게 슬픈데 나도 속새로 갈까? 3년 주제. 속새에 대한 미련이 생기죠. 속새에 대한 미련. 나도 청산에 갈까? 속새로 갈까? 이렇게 미련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4연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겨우겨우 낮은 지냈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지내냐? 아이고야 미치겠다 이거지. 자, 밤 중요하죠. 그래서 유일한 친구도 새까지 사라지니까 속새로 떠나니까 나 혼자 너무 밤이던 낮이던 슬퍼해서 삶의 고독을 얘기합니다. 삶의 고독. 여기서 밤은 고독의 시간이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맞히려던 돌이냐. 누가 돌을 던졌나 봐. 그지? 도대체 그거 왜 던졌냐? 또 누구 맞히려고 던진 거냐? 미리도 나는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그 던진 돌에 맞아서 운다 이거지. 얘들아 니네 지나가다가 뭐 돌에 맞았어. 아 그럼 죽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새똥에 맞았어. 그럼 뭐라 그래? 오늘 로또 사야 돼 아니면 운이 없어. 재수없다 그러지? 마찬가지로 돌. 나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맞았잖아. 이 돌은 운명이야. 운명이 참 재수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울었기 때문에 오연. 내가 이렇게 슬픈 것은 결국 운명이야. 해서 운명적 슬픔. 내가 이렇게 슬프게 사는 것은 나의 운명이구나 해서 운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키워드예요. 운명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갑니다. 이제는 산에서는 답이 없어. 그래서 살얼이 살을 낳다 어디에? 바다에 살겠다. 이제 또 다른 이상향인 바다를 동경합니다. 나문제하기 나문제와 굴죽에 먹고 바다에 살겠다 해서 6년은 청산 동경이 아니라 이때는 바다를 동경합니다. 바다 동경. 그래서 이제 청산에서 바다로 이제 갑니다. 가다가 들었다. 즉 청산에서 바다를 향해 가다 들었대. 애정지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있는 외딴 부엌 옆을 지나가 들었대. 뭘 들었냐면 묶어볼까? 사슴이 줄 위에 올라가서 해금 악기 연주한 걸 들었대. 얘들아 사슴이 줄 위에 올라서 악기 연주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지금 화자가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제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은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세요. 화자가 도대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자, 8년 가볼까요? 또 가다가 계속 바다를 향해 갑니다. 어떤 마을에서 배가 부른 독 항아리에다가 독한 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 술을 빚고 있대요. 이해됩니까? 술 빚는 마을을 지나가죠.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이 누룩은 그냥 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누룩으로 술을 만들죠. 술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 술을 나를 잡는데. 왜? 자기 먹고 가라고. 내가 어찌 그냥 가겠냐. 술을 먹어야지. 일단 의인법이죠. 술이 날 잡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가 원해서 술을 먹는 거지. 맞지? 술이 원해서 나를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객전도라 그럽니다. 주객전도. 원래는 내가 원해서 술을 먹는데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술이 나를 먹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주체고 원래 술이 객체였는데 표현법은 술이 주체, 내가 객체가 됐죠. 그래서 주객전도. 그래서 8년의 주제는요. 뭡니까? 술로 고민을 일시적 해결.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포인트들 있잖아.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1년의 포인트는 뭡니까? 1년의 포인트는 청산이 되고요. 그래서 청산 동경. 2년의 포인트는 청산에 왔는데 어때? 슬프다. 새를 통해서 들으니까 새를 통해 삶의 슬픔 드러내고 3년의 어떤 키워드는 뭡니까? 물 아래 속세에 대한 미련. 4년은 이제 밤이라는 고독의 시간. 5년은 돌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슬픔은 운명이다. 6년은 새로운 이상향, 바다 동경하고 7년은 이제 가다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고 8년은 강수, 즉 술을 통해서 고민 일시적 해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삶의 고뇌와 슬픔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은 정말 중요하니까 각 연마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머릿속에다가 암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석가 가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하죠. 일단 표현법이 징이여 도리여 임금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반복 징이여 도리여 임금께서 지금 계십니다. 선왕 성대 이 좋은 태평성대에서 놀고 싶습니다. 백성의 노래라 그래서 고려가요. 백성의 노래인데 태평성대 임금 이런 얘기 안 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려가요가 가시리에처럼 궁중에서 불려졌다. 궁중에서 불려짐. 그게 무슨 말이냐? 궁중에서 관리들이 이 고려가요를 부르면서 추가한 거지. 임금 생일날이라서 뭐 노래 부를 때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한 거죠. 백성들이 부를 때 이제 여기부터 불렀겠죠. 갑니다. 사사키 바스락 바스락 새모래 가는 모래로 된 별해 절벽에 반복 바스락 바스락 가는 모래로 된 절벽에 군밤을 군밤 알지? 5대를 심어요. 얘들아 군밤은 왜 심을까? 군밤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어요. 그 밤에
뿌리가 돋고 싹이 나거든. 그 밤에 뿌리가 돋고 싹이 나거든. 아, 여기까지 잘라봐. 말이 돼 안 돼, 얘들아? 군밤을 심으면, 군밤은 이미 죽었잖아. 불에 타서 죽었잖아. 군밤을 땅에 심으면 뿌리가 돋고 싹이 나냐?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지. 우리 청산별곡에서 사슴이 줄 위에 올라 해금 켜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만약에 그 밤에 뿌리가 돋고 싹이 난다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져야지만 마지막 줄 나는 유덕하신 덕이 있는 인과 여의겠다. 이별하겠다. 결국은 뭐야? 말은 이별하겠다지만 때려 죽여도 이별하지 않겠다니까 마지막은 반어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전개 방법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떤 전개 방법? 앞에는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고요. 뒤에는 뭡니까? 반어를 통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헤어지겠다. 결국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음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줘 봅시다.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바위 위에다가 그 연꽃을 접붙여 놔요. 그 바위 위에 연꽃을 접붙여 놔요. 반복하고 있죠. 그 꽃이 바위 위에서 똑같이 3개가 피어야지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옥으로 연꽃을 새긴데 그게 어떻게 똑같이 3개가 피냐. 말이 안 되지. 마찬가지로 또 다음 볼까. 쇠로 천리 옷을 만들어요. 쇠로 옷을 만들어요. 철사로 주름 박아요. 그 옷이 다 헐어져야지만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얘들아 철로 만든 옷은 헐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쇠로 음매에 큰 소를 만들어요. 쇠로 큰 소를 만들어요. 그 소를 철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가져다 놓아요. 그 철소가 철풀을 먹으면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상황. 그런 일이 생겨야지만 인과 이별했습니다. 절대 이별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연, 3연, 4, 5연까지 2연부터 5연까지가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서 절대 인과 이별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아까 기억나지? 우리 서경별곡 2연에 있었던 부분이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 정석가는 1년 뭡니까?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려진다 이거고요. 2, 3, 4, 5연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 반어법을 통해 이별하지 않겠다를 드러냈고, 마지막은 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그냥 구절을 갖다 집어넣었다. 주제는 뭡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동입니다. 동동 좀 길죠? 동동은요, 여기 작품 정리 먼저 잠깐 볼게요. 고려가이면서 최초의 달거리 노래 원령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달거리 노래와 원령체가 뭐냐?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적은 걸 달거리 노래 원령체라고 합니다. 동동 보면요. 1년 볼게요. 덕이란 뒤에 바치고 복이란 앞에 바치고 덕과 복이란 것을 나으러 드리러 오십시오. 누구한테? 다시 해석하면 덕은 뒤에, 다른 말로 신령님께, 복은 앞에, 다른 말로 임금님께 바칠 거니까 사람들아 덕과 복을 신령님과 임금님께 드리러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임금한테 빨리 복을 드리러 오세요.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백성의 노래에서 임금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려졌죠. 그치? 궁중에서 불려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2연 갑니다. 이제 1월부터 가면 되죠. 12월까지. 1월의 날인물은, 자, 하기 전에 미안한데 선생님 여기다 잠깐 필기 하나 할게. 이렇게 네모, 지금부터 이렇게 네모 치면 임입니다. 동그라미 치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건 뭐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단 갑니다. 1월의 시냇물은 시냇물 주쳐봐. 1월의 시냇물은 뭐합니까? 어저 녹저한다. 어저 녹저 뭡니까? 얼었다 녹았다 한다. 이제 뭐야? 봄이 이제 오니까 그 얼었던 게 이제 살짝 녹았다 다시 또 얼었다 이런 거지. 즉 상황이 나름 좋아지는 거야. 봄이라는 따뜻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지.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몸은 왜 나는 끝까지 혼자 살아갈까? 나는 평생 외롭고 쓸쓸해. 부정적이야. 날인물, 즉 내 주변의 배경은 점점 봄을 맞이해서 상황이 변하는데 내 상황은 평생 그대로야. 그래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날인물과 내 몸은 대조됩니다. 이게 1년의 포인트입니다. 1년은
배경에 있는 날인물과 배경인 날인물과 나의 상황은 대조다 이겁니다. 자, 2월 갈까요? 2월 보름에 높이 켜있는 등불 같구나. 자, 등불 네모. 자, 네모처스가 누구지? 임이죠? 자, 2월 보름에 높이 켜있는 등불 같구나. 많은 사람을 비출 모습이다. 해서 우리님 잘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월에 나며 핀, 3월이 되어 핀, 만춘, 늦봄에 달래꽃이 네모, 진달래꽃 같은 님이요. 달래꽃이 진달래꽃이야. 다시 3월에 핀 진달래꽃 같은 님이요. 남이 부러워할 지 얼굴을 지니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4월이 되면 안이 있고 거꾸로 해석해. 잊지 않고 오는 꾀꼬리새요. 꾀꼬리새 줄쳐. 꾀꼬리새 온다 안 온다. 잊지 않고 오니까 오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녹사 네모. 자, 녹사님은 우리 님이야. 나를 잊고 안 오시냐. 괜찮니? 그래서 녹사는 안 오고 꾀꼬리만 오고. 그래서 꾀꼬리는 뭡니까? 녹사와 대조의 대상이죠. 그래서 꾀꼬리는 오고 녹사는 안 온다. 그래서 나 혼자 지낸다. 이런 얘기죠. 다음 갑니다. 5월 5일 날 술인 날 단오야. 단오날 아침에 약을 먹으면 약 줄죠. 약을 먹으면 증운에 천년을 장수한다기에 그 약을 임에게 바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약은 키워드가 뭐예요? 약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되겠죠. 우리님 오래 살라고. 다음 6월 보름에 별해 절벽에 버려진 빛 같구나. 나 뭐예요? 빛 같아요. 버려졌어요. 돌아보실 우리님을 조금이나마 따르겠습니다. 나는 님한테 버려져도요. 그래도 계속 임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죠. 와 대단하다. 그지? 7월 보름은 백종날인데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백종은 그냥 절기예요. 이런 백종이란 절기인데 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소원을 빈다. 백종날 재물 차려놓고 소원을 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월 보름은 갑의 추석입니다. 추석. 근데 님을 모시고 있는 오늘날이 추석이다. 즉 추석이 됐는데 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9월 9일 약으로 먹는 황하. 노란 국화꽃이 안해. 어디 안에? 생략된 단어 집 안에 피었는데. 다시 9월 9일에 약으로 먹는 노란 국화꽃이 어디에 폈다고? 집 안에 폈는데. 오케이? 중요한 건 뭐야? 님이 없어서 셋이어 가마라. 집이 너무 적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약으로 먹는 국화꽃은 폈는데 님이 없기 때문에 국화를 뜯을 이유가 없잖아. 누구한테 바칠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거죠. 10월에 점이연 얇게 자른 바랏동그라미 보리수나무 같구나. 아까 동그라미 나라 그랬죠. 10월에 얇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대. 그러니까 10월에 보리수나무 같대. 나를 꺾어버린 후에 다시 나를 가질 님이 없다 해서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죠. 11월에 봉당 자리에 한삼 홑이불 덮고 누워 슬알싸로 앉아 슬프다. 고운님과 이별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이별했다. 이런 얘기죠.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나알 작은 반 상잇 위에 있는 저 동그라미 젓가락 같은 내신세요. 다시 뭐라고요?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밥상 찻상 위에 있는 젓가락 같은 내신세요. 님의 앞에다 놨는데 그래서 님 보고 잡으라고 나를 잡아달라고 놨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어서 임과 사랑이 연결되지 않고 손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슬프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서요. 각 연마다 포인트를 보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려짐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 1월의 키워드는 날인물, 화자와 대조. 2월의 키워드는 등불, 임의 어떤 밝은 모습. 3년의 키워드는 이제 3월의 키워드는 달래꽃이 우리님 잘생겼다 이거고요. 4월의 키워드는 꾀꼬리새와 녹사를 통해 임과 대조. 그래서 꾀꼬리는 자주 오는데 녹사는 안 온다 이런 얘기고 5월의 키워드는 약,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6월의 키워드는 빛, 뭡니까? 버림받은 나고요. 7월은 백종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 빌고 8월은 추석인데 님이 없는 추석은 추석이 아니다 이거고요. 9월은 님이 없어서 외롭다, 적막하다 이거고요. 10월은 보리수나무 키워드죠. 날 버린 후에 아무도 날 갖지 않더라. 11월은 나 님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고요. 12월은 젓가락 같은 나, 젓가락 키워드죠. 님이 앞에다 놨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어서 님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됐나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임을 가리키는 거 3개. 첫 번째 등불, 두 번째 달래꽂이, 세 번째 녹사. 나를 가리킨 거 3개. 첫 번째 뭡니까? 빛. 두 번째 여기 10월에
바랏, 보리수나무. 12월에 젓가락이 세 번째죠. 그 다음 나와 대조되는 것은 정월의 날인물, 인과 대종되는 것은 꾀꼬리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치? 버림받아도 끝까지 나는 임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해도 문제는 없겠죠. 자, 다음 마지막 고려가요. 마지막 정과정구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자, 정과정구는 정서가 썼는데 억울하게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제목 아래다 적을까요? 유배지에서. 이제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배 간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임금한테 쓴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내가 우리 님 이퀄 임금이겠죠? 임금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은 저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내 처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접동새에다가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다시 내가 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워하며 우는 것은 저 산에 있는 접동새가 우는 거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나 슬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니십니다. 나 정말 안 했습니다. 거칠십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이 나에 대해서 막 모함했잖아. 그거 정말 아닙니다. 진짜 그거 거짓말입니다. 누가 아실 겁니다? 잔호효성이 아실 겁니다. 달과 별이 아실 겁니다. 뭘 알아? 나 진짜 아무 일도 안 했고 진짜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즉 나의 적혀있네. 잔호효성은 뭐라고? 나의 뭘 증명해줘? 결백을 증명해준 존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호효성은 나의 결백을 증명해줄 대상입니다. 나 죽어서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자 했는데 나를 욕한 놈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간신들이 이거죠. 나는 과도 허물도 나 잘못이 천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릿 말이신더 무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신들이 날 모함한 겁니다. 스르뿐더 슬픕니다. 니마 나를 하마 벌써 잊으셨어요? 아이고 니마 도람 들으샤 다시 나를 괴우셔서 사랑해 주세요. 저 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주제는 자신의 결백과 나 억울하다 이거죠. 연군지정이 뭔 뜻이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란 뜻입니다. 연군지정 외우세요. 연군지정 그리워할 연자 임금 근자 그 다음 지정은 마음.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배문학이죠. 유배가 썼으니까 요렇게 여기까지가 고려 가요였습니다. 맞죠? 다음 시간에 시조할 텐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